항상 남성 가수와의 어떤 화학작용 이런 것들로 본인만의 개성을 살려왔죠. 그래도 현아처럼 노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도발적인 섹스 어필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그런 노래를 그런 컨셉트를 쉽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현아 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가수예요. 예를 들면 빨개요 같은 노래도 사실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도 됐고, 근데 트러블 메이커 같은 경우는 우리 가요 역사에도 이런 듀엣은 없을 것 같다. 당당한 섹시퀸, 명불허전 디바 수식어와 함께 독보적인 아우라로 컴백 때마다 화제를 몰고 다닌 아티스트죠. 탑티어 퍼포먼스로 무대 위에서 더 빛이 나는 솔로 현아입니다. 그녀가 2년 만에 새 앨범 애티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룹 이름부터 런던보이즈, 기리보이, 박진영까지 국내외 뮤지션이 힘을 보태 그야말로 완성도를 높였죠. 공백기 내내 썰을 몰고 다닌 그녀는 이번 앨범으로 솔로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까요? 컬처콕이 현아의 매력을 파헤쳐봤습니다. 문화 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현아 씨의 솔로 음악은 어쨌든 댄스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데 굉장히 트렌디한 사운드 그리고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중심에 뒀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지가 실질적인 첫 솔로곡인데 그건 이제 포미니 시절이었고, 그 이후에 저는 버블팝부터가 이 사람의 본격적인 솔로 커리어 시작으로 보거든요. 버블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행이었던 덥스텝 사운드를 가져왔었고, 그리고 몬바톤 사운드를 들려줬던 I'm Not Cool도 있고, 베베 같은 경우는 약간 트로피컬 사운드, 그 당대에 가장 유행하는 그런 트렌디한 사운드를 항상 가져와서 댄스곡으로 보여줬다. 이게 현아의 음악적인 특징일 것 같아요. 사실 원더걸스 시절에도 워낙 퍼포먼스로 유명한 멤버였어요. 근데 포미닛이 되면서 이제 포미닛의 대표 멤버가 됐고, 그리고 그때는 또 화려한 래핑 이걸로 또 화제를 모았고, 그러면서 댄스 퍼포먼스 변함없이 가져왔던 거. 초창기에는 체인지도 그렇고, 예전엔 좀 힙합 중심의 힙합 퍼포먼스, 힙합 댄스 이런 쪽이 더 강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선을 좀 강조한 그런 안무들, 그렇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가수였죠. 그리고 트리플 H라든지 트러블 메이커라든지 항상 남성 가수와의 어떤 화학작용 이런 것들로 본인만의 개성을 살려왔죠. 섹스 어필을 하는 섹시 컨셉트의 가수들은 꽤 있지만 그래도 현아처럼 노골적으로 굉장히 도발적인 섹스 어필이에요. 현아의 어떤 컨셉트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프로버커티브라고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어울리죠. 그 프로버커티브라는 말은 성적으로 도발적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렇게 자극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뉘앙스도 있는 건데, 현아 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가수였죠, 항상.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곡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면은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좀 너무 수위가 높지 않나,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해왔던 거. 예를 들면 빨개요 같은 노래도 사실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도 됐고, 가사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그냥 밀고 나갔던 그런 가수였죠. 보통 랩할 때도 그렇고 노래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한 소리를 내요. 호흡을 많이 섞지 않고 거의 진성 위주의 노래, 랩. 그래서 본인의 특유의 음색, 날카롭고 쨍한 소리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음악을 항상 해왔던 사람이고, 그게 또 사실 현아의 곡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저는 베베라는 곡을 좀 재밌게 들었었어요. 다른 현아의 곡들과는 다르게 그 곡에서는 현아 씨의 보컬에 좀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럽고 풍부한 느낌, 그 질감을 잘 살린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에서의 랩과 노래가 참 기억에 남죠. 그래도 역시 트러블 메이커를 잊을 수 없죠. 트리플 H도 있었지만 사실 트리플 H의 음악은 약간 브루노 마스 느낌이 너무 많이 났던 음악이었고, 저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협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서로에게 그렇게까지 득이 되는 활동은 아니었다. 특히 이제 남자 가수들에게는 그냥 현아의 들러리 같은 느낌이 훨씬 강했고, 근데 트러블 메이커 같은 경우는 우리 가요 역사에도 이런 듀엣은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둘의 어떤 성적 매력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껏 유감없이 보여줬던 무대잖아요. 곡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에너지를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는 곡이었고, 현아의 어떤 가수로서의 입지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확 끌어올렸던 곡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룹일 때는 워낙 현아가 포미닛의 간판이었으니까 뮤직
뮤직을 냈을 때 그 충격적인 거는 잊을 수가 없죠. 사실 포미닛은 2NE1 이후에 나왔고, 그래서 2NE1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팀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상쇄했던 게 현아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퍼포먼스의 그림, 이런 것들이 좀 달랐잖아요. 2NE1과는 결국 궁극적으로 그 중심에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직이라는 곡 참 잊을 수가 없는 노래고, 솔로로는 역시 버블팝인 것 같아요. 사실 버블팝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좀 있는 곡이었어요. 비디오 측면에서는 비욘세의 크레이지 인 러브를 거의 패러디하다시피 따라했죠. 첫 부분 자동차 찻길에서 흰 민소매를 입고 아래는 핫팬츠 입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입고 막 걸어오는, 근데 사실 그거는 크레이지 인 러브의 아주 아이코닉한 씬이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오마주 했는지 참고했는지 아무튼 그런 모습을 가져왔던 거. 그 음악적으로는 그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Hold It Against Me, 그리고 팜 파탈 앨범에서 덥스텝 사운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현아가 그해 여름에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니까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비욘세와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본인의 걸로 가져왔는데, 저는 그게 결국은 현아의 지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비욘세도 되고 싶고, 음악적으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되고 싶고, 댄스 여가수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그리고 여름에 그 건강한 매력을 잘 보여줬던 곡이었기 때문에 대중은 그런 가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절하진 않죠. 아까 얘기했는데 영어로 프로버커티브라고,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거를 즐기면서 도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현아의 스탠스라고 봐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그런 노래를, 뭐 그런 컨셉트를 쉽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왔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중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때로는 이건 너무 선정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아는 좀 불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게 아닐까. 현아 씨는 또 특히 열애 설로도 항상 화제가 있었고, 공개 연애였고, 떨어졌다 붙었다가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 좀 이례적인 아이돌 출신 가수였는데, 전 그런 것도 사실은 대중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있지 않았을까. 좀 이미지 소비나 좀 피로도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실 열애설이 그렇게까지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의 연애라면 그럴 텐데, 어쨌든 이번에 현아의 열애설 상대는 우리가 있었던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대중적인 호감도가 결코 높지 않은 낮은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아 씨에 대한 비판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글쎄요, 물론 본인에게 그게 플러스가 되진 않겠지만, 또 본인의 연애인데 그렇게 흠잡을 게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미국이야말로 정말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누가 누구랑 연애를 하든지. 근데 니키 미나지 같은 경우가 결혼한 사람이 범죄자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고, 그랬지만 뭐 결국은 잘 활동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따라오는 거는 그 부분도 결국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음악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현아가 진짜 자기 얘기를 하는 아티스트가 되겠죠.